치킨이나 간장게장 이런 거 앞니로 이렇게 베어 먹다가 무덕, 전동 킥보드 타다가 무덕, 새벽에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덕. 여기부터는 징그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사진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스킵하시고 아니면 화면을 끄고 소리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현정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치아 외상을 당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치과에 오셨을 때 어떤 처치를 받으실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12살 남자아이가 아빠랑 자전거를 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치과에 응급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보니까 가운데 치아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 아이는 지금 12살이어서 전부 영구치로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영구치는 이제 빠졌다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유치는 빠져도 다시 영구치가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구치는 이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 머리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만큼이 날아갔죠. 다른 사진으로 한번 보죠. 앞에 있는 정상 치아 모습이고 반쪽이 날아가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상처도 있죠.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외상을 당했을 때 치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연조직이라 부르죠. 이런 입술, 뺨, 잇몸 이런 데 상처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있던 조각이 여기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약하게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이미 신경이 감염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많이 부었죠. 그래서 애는 뭐 12살이어서 그렇게 울지는 않는데 아빠가 이제 많이 걱정하면서 평생 없이 살아야 되냐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외상을 받고 치아가 부러져서 왔다 그러면 마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치료 보통 한 10분, 15분이면은 여기 끝납니다. 소독 시간까지 하면 그래도 한 30분까지는 걸릴 수 있어요.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그날 임시치아를 하고 본 뜨고 뭐 이런 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보철물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처음이랑 비교해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부러져서 왔다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보면은 잇몸도 다 깨끗하게 다친 데 없이 잘 나왔고, 누가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만 보철물을 일주일 정도면은 완성시킬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은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보시면 지금 말짱하죠?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넘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분이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까 경우보다 이번에는 양쪽 치아가 다 부러졌고 더 많이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모습이었으면 이래야겠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깨져서 날라갔고,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 치료하고 보철하면은 전부 해결이 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신경의 이제 입구들이 미약하게 남아 보입니다. 신경 치료를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독하는 시간까지 해서 당일에 신경 치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여기 보면은 뿌리가 있고 아까처럼 하얀색 물질로 쭉쭉쭉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보철물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오십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교정도 하시고 치열을 올바르게 한 다음에 보철물을 하면은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교정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치열이 예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앞니가 비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철을 예쁘게 마무리하면은요 자신감 있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라 그래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당일에 보철을 할 수도 있어요. 한 3시간 안쪽으로 보철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날 신경치료 끝내고 보철물까지 끝내고 가시면은 누가 봤을 때 다쳤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경우인데 이번엔 좀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 크라운, 머리 부분이라 그러는데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치료하고 보철적으로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오셨었어요. 제가 그날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자키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자키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되셨습니다. 안타깝죠.
없죠. 아까랑 비교했을 때 여기 머리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게 남아 있고요. 너무 밑에까지 부러져 있었어요. 뿌리 쪽까지 부러진 거죠. 어느 경계로 부러지느냐에 따라서 이 치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잇몸 라인보다 밑으로 파절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살리기가 힘들고, 요새는 임플란트라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러진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머리를 올리는, 안타깝지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그냥 부딪히면은 그냥 아프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에서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넘어져서 왔어요.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와서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잇몸에 피도 별로 안 나고 치아도 흔들리는 것도 없고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뭐 구분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딱 보이는데, 여기를 볼까요? 약간 붉은 이런 느낌이 보이죠. 이거는 넘어지면서 이제 치아에 충격을 땅 가했겠죠. 치아는 이제 뼈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 빵 때리면 흔들흔들 하겠죠. 그만 뿌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뿌리 안에는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힘을 받는 순간 여기 연결되는 이 부위가 이렇게 차단됩니다. 여기 안에는 혈관이랑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다쳐서 이제 죽겠죠. 이런 식으로 붉게 보이기도 하고 거무튀튀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쪽에 있는 그런 뭐 헤모글로빈, 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이랑 혈관이 전부 차단돼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또 진행할 거고, 신경치료를 깔끔하게 그날 마무리하고, 치아가 깨진 게 없잖아요. 보철로 해결하기보다는 색깔만 밝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활치 미백이라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죽은 치아를 미백을 한다 해서 실활치 미백이라는 치료를 하면은 크라운 없이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한 안쪽에다가 여기 보면 약간 까만 공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미백약제를 넣어놔요. 미백제를 넣고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데는 레진이나 아니면 GI라고 뚜껑을 덮어놓고, 보통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빨갰던 치아가 밝아집니다. 이거는 외상을 받았는데 크라운이 깨지지 않았어요. 통증도 없었는데 색깔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실활치 미백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케이스를 설명드릴 건데, 오전에 축구하다가 팔꿈치로 빵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치아가 뒤틀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상 중에서도 조금 다루기 어렵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가 오른쪽 첫 번째 치아,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치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치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치아는 지금 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보통 외상을 당할 때 가격을 당하면은 여기를 맞죠? 그러면은 치아는 빵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치아가 안으로 꼭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건 당황스럽습니다. 나 교정도 열심히 했는데, 가장 먼저 할 거는 치아를 원래 위치로 옮겨야 돼요.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이상하죠?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쿡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움푹 들어간 느낌. 이거는 이제 CT 사진이에요. 여기 끝에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같이 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팔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팔 어디 가가지고 끼죠? 치아도 낍니다. 마취를 당연히 하고, 아까랑 다른 모습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치아 모양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와이어 스플린트라 부르는데, 얘를 껴놨으니까 고정을 해야겠죠. 우리 부목 되듯이 와이어 스플린트로 고정을 합니다. 보통은 외상받은 치아 양쪽 2개 정도, 넓게는 3개 정도 해가지고 2주에서 저는 4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재위치 시키고 고정 4주 동안 하고 신경치료 그 사이에 해놓고 하면은 크라운 치료 없이 살릴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상을 받았다, 치아가 부러졌다. 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미약하면은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면 되고요. 너무 많이 부러졌다, 잇몸 밑으로 부러졌다, 안타깝지만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외상받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아니기 때문에 뼈나 잇몸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 좋은 환경이고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소모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박았을 때 위에다가 기둥을 올리고 임시치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어 있지 않고요, 3개월 동안 여기 임시치아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 그다음에 외상을 받고 해서 뭐 아픈데 치아는 깨진 건 없고 색깔만 변하고 통증이 있다 한 경우에는 신경치료하고 실활치 미백을 하시면은 크라운 없이 유지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경우, 방금처럼 외상을 받았는데 치아가 틀어졌다, 푹 들어갔다, 아니면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재위치 시키고 고정하고 그다음에 지켜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외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응급 상황을 저는 많이 봅니다. 아기부터 해가지고 성인까지 되게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활을 조심하시고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현정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